다음 마지막 유형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가 뭔지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열린 구간 a, b에서 방정식 fx 이꼴 0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음. x 이꼴 a, x 이꼴 b 요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래. 즉 X축이 이런 식으로 있고 한쪽에는 음수고 한쪽에는 양수라면은 FA와 FB의 부호는 반대죠. 얘가 연속 함수라면은 반드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X축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지나가야 되지. 즉 fx가 y 이꼴 0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실근이거든. 그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잖아.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을 경우는 한 개 존재할 거고 방금 그린 것처럼 세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형태에 따라서는 뭐 수십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연속이라면 반드시 x축을 한 번은 지나야 여기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연속이어야 됩니다. X축에 대해서 FA와 FB가 부호가 반대인데 연속이라는 단서가 없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순간이동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 점에서 이점까지 가는 동안 X축을 한 번도 안 지나고 갈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 X축과 만나는 실근 fx 이꼴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됩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연속이 아니면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속이 아니어도 이 그림처럼 연속이 아니어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실근이 존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연속일 때에만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제? 요 A부터 B까지 양쪽 끝에 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진행하는 동안 X축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요 주어진 방정식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마이너스 1과 1에서 부호가 반대이면 됩니다. F-1 구하고요. F1 구해서 두 개의 곱이 음수임을 확인하면 된다. F-1은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6이죠. 곱하기 F1은 1 넣어서 2죠.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인 거 알겠습니까? F-1과 F1에서의 값이 곱해서 음수이기 때문에 두 점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한쪽은 밑에 있고 한쪽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연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X축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지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만 보여주면은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가진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6번 주어진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그러니까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이라서 우리가 0되는 x값을 대입해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안 풀립니다. 뭘로도 0이 되는 경우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x축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혹은 x축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찾아야 돼. 어느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지를 찾으면은 그 사이에 반드시 x축을 이렇게 한 번은 지나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0, 1, 2, 3, 4 넣어야 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음수라고 하진 않고 그냥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수값들 마이너스 1, 0, 1, 2, 3, 4를 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아서 x축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점만 빠르게 찍어서 확인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음수죠. 음수입니다. 0 넣어주면 0, 0, 0,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고요.
1 넣어주면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입니다. 2 넣어주면은 계산할 것도 없죠. 얘만 이미 16이라서 뒤에 무슨 수 있어도 양수입니다. 3 넣어줘도 이게 이미 54라서 뒤에 뭐든 상관없이 양수죠. 4 넣어줘도 양수죠. 따라서 1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한 번 이상 x축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1과 2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럼 나머지 구간에서는 절대로 근을 가질 수 없나요? 아니 몰라. 요 부호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가서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하나의 시간을 가짐으로 다른 곳에서는 근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가진다 말이 없으면은 다른 곳에서는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1은 k, f3은 k-5일 때 방정식 fx = 1이 구간 여기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어떤 구간에서 실근을 갖냐 안 갖냐 나오면은 이 표현만 보고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값 정리를 푸는 방법은 반드시 식을 왼쪽으로 다 모아서 우변을 0으로 만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fx와 1을 이걸 식을 구한다면은 x축이 아니라 y = 1에 대해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지 위에 쪽에 있는지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찾아야 되므로 1보다 작고 큰 거에 대한 특징은 우리 따로 딱히 없거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x축보다 아래쪽 위쪽을 판단하는 것은 부호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가 정리인데 식이 우변이 0이 아니라면은 0만 남겨놓고 좌변을 다 넘긴 후에 식을 세워서 푼다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넘겨서 fx-1 = 0으로 만든 후에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같은 방정식이잖아.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나 이 방정식의 근이나 똑같기 때문에 밑에 걸 풀겠다고 해서 얘가 요 1과 3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1 넣어주면은 f1-1이죠. 이거의 값이랑 3 넣어서 f3-1이죠. 이거의 값이랑 부호가 반대면은 된다고. 이게 음수면은 반드시 이 사이에서 실근을 갖습니다. f1은 k라고 나왔기 때문에 대입해주면은 k-1이고요. f3은 k-5니까 대입해서 k-6이죠. 해놓고 나니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네. 풀면 되겠지. 0되는 k값 1과 6에 대해서 식쪽이 작음으로 k는 4에 낍니다. 이게 k번입니다. 정수 k 개수 구하랬으니까 2, 3, 4, 5 해서 4개 해주면 완성. 됐죠? 또 봅시다. 주어진 방정식이 구간 -1부터 1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뭔 표현이지? 사이값 정리죠? 이제 자꾸 보니까 보이죠? 어떤 게 사이값 정리 표현인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두 개의 값을 넣어서 부호가 바뀌면은 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1 넣어서 a-3, 1 넣어서 a 플러스 3. 이 두 개의 값이 부호가 반대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내려오면서 x축을 한번 지나가는 거니까 근을 간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곱해서 음수다. 얘를 풀면 됩니다. 0되는 a값 -3과 3에 대해서 직쪽이 작으니까 a는 4에 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죠. 두 개 더해서. 자, 마지막 거는 해석으로 푸는 건데 봅시다. 두 도시 A, B 사이에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차가 있대. 이 기차는 각각 A, B에서 오전 10시에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노선을 운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우리 1호선 라인에서 한 대는 서울에서 오고 한 대는 여기 뭐 우리 평택 안성에 기차가 누르니까 평택에서 올라가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같은 1호선 라인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두 기차는 각각 A, B에서 오전 10시에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A에서 출발한 애는 B로, B에서 출발한 애는 A로 가는 중인 거야. 해서 오후 6시에 동시에 도착한대. 그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를 고르래. 자, 문제 보기 전에 생각하세요.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없죠.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두 기차가 만나는 곳이 한가운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A가 엄청나게 빨리 오다가 A에서 출발한 기차가 빨리 오다가
여기서 천천히 진행한다면은 요 B역에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얘는 천천히 오다가 얘가 빨리 달려서 이쪽에서 만난 후에 오후 6시에 도착한다면은 A에서 가까이 만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 두 지점의 한가운데서 만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억 틀린 겁니다. 두 기차가 서로 만나는 곳은 두 도시 A, B 중간 지점이다.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기차가 만나는 시각은 오후 2시인가? 이건 뭐죠?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 도착 시간이 오후 6시, 중에서 오후 2시는 한가운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쭉 달린다면은 당연히 가운데 장소에서 딱 오후 2시에 만나고 또 헤어져서 오후 6시에 도착하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력이 일정하다 말이 없기 때문에 기차가 엄청 빨리 달려서 순식간에 오전 10시 10분에 만나고 그 후에 천천히 가서 도착을 한다면은 그때는 10시 10분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또는 반대로 엄청 천천히 가다가 오후 5시 50분쯤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만나고 도착할 수도 있겠죠.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튼 만나는 시각이 전체 시각의 한가운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말할 수 있냐? 언제 만나고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지만 여튼 두 기차는 무조건 만나긴 만난다. 한 번은 만난다. 는 것만 알 수 있죠. 두 기차가 만나는 곳은 A, B 사이의 어느 한 곳이다. 그렇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것만 보고 이게 수학적으로 사이과 정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다시 할게요. 요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잡읍시다. 여기가 오전 10시, 여기 어딘가가 오후 6시라고 칩시다. 세로축을 이제 거리로 잡을 건데 A역에서부터에서 기차까지 거리를 요 Y축으로 잡을 겁니다. 아니죠. 잠깐 있습니다. A에서부터의 기차까지 거리, 두 기차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 1번 기차, 2번 기차로 가겠습니다. A에서 출발한 기차의 A역에서의 위치를 요 1번, 좀 표현하기 뭐하네. B에서 출발한 기차의 A역에서 위치를 2번이라고 할 때, 이 점의 좌표가 1, 2라고 할 때, 1 빼기 2의 값을 요 세로축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는 1번 기차는 요 A에 있을 거고, 2번 기차는 B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 빼기 이 값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00km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100km 뭐 지점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총 오후 6시가 되면은 요 A역에서 출발한 기차는 B역에 있을 것이고 B역에 출발한 기차는 A역에 있겠죠. 그러면 1번 기차의 위치에서 2번 기차의 위치를 빼면은 요 거리가 100km라고 치면은 총 100km가 될 거 아니야? 100km.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될 겁니다. 시간이 오전 10시일 때 두 그래프 위치 차는 마이너스 100km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여튼 오후 6시에는 두 기차의 A역으로부터의 거리 차는 반드시 100km 차이가 나겠죠. 두 역 사이의 거리를 100km라고 치면은. 따라서 반드시 여기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반드시 여기 가야 되고 또 기차들이 순간 이동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두 기차의 위치의 차도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서 이 그래프는 반드시 연속 함수가 될 것이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요 가로축을 지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사이 어딘가에서 요 위치의 차가 제로인 점, 위치의 차가 제로란 말은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난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어렵잖아.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푸세요. 직관적으로 푸시되 좀 헷갈린다 하는 경우에만 그래프를 그려서 사이각 정도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학생 문제 풀어봅시다.